반갑습니다. 영국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롯데자이언츠라는 팀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1등 팀을 스윕하더니 9등 팀에 스윕을 당하고 5승 1패로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2승 4패로 원상복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1승 5패를 하지 않은 게 어디냐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정말로 도깨비 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적을 거둘지 예상이 되질 않아요. 이번 시리즈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선발 로테이션이 붕괴가 되어서 위기를 맞은 가운데 선방했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NC전에는 대체 선발이라 볼 수 있는 김진욱 선수와 이민석 선수가 나와서 5이닝을 잘 막아주면서 버텨줬고, 타선에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2승 1패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화전에서는 박세영 선수야 원래 한화전의 약한 모습이었고, 윌커슨 선수가 경기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퀄리티 스타트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나균환 선수는 좀 크게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균환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래도 중위권 싸움은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많은 팬들 사이에서도 희망은 있다라고 판단했던 근거는 탄탄하게 돌아가는 선발 로테이션 때문이었습니다. 4명의 선발 투수들 모두 리그 최상위권은 아니더라도 퀄리티 스타트 이상을 발라볼 수 있는 안정적인 투구를 하는 그런 투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탄탄함을 가지려면 결국 4선발의 무게감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수가 나균환 선수였고, 이 나균환 선수가 잘해야 롯데자이언츠에 힘이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올 시즌 나균환 선수는 예년에 그런 흐름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11번의 등판 기회에서 4월달에 했었던 퀄리티 스타트 2번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투구를 이어갔습니다. 길게 던지지는 못하더라도 실점이 많아지면 안 되는 건데 실점 자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실점이 경기 초반에 모여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운영을 해야 되는 감독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부진의 이유는 여러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피안타율, 피출루율, 피장타율 등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워낙에 많지만 제가 조금 더 관심있게 본 부분은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불안한 제구로 9이닝당 볼넷이 작년 시즌 2.9개에서 5.7개까지 늘어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라는 점이 분명히 핵심입니다. 전반적으로 상대 타자들의 스윙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균환 선수는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했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나 헛스윙의 비중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이 스트라이크 비중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존 안으로 집어넣는 공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초구부터 스트라이크를 잡으러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불리한 승부를 이어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스트라이크 존 밖으로 던지는 투구 자체도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보이지는 않았는데 상대의 스윙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유인구로 던지는 공 자체가 효과가 떨어졌었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좋은 모습과 비교를 해봤을 때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슬라이더를 구사하지 않으면서 커브의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고 커터의 활용도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처음 투수로 전향했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 인터뷰를 살펴보면 손가락의 감각이 남달라서 6가지 종류의 구종을 구사할 수 있었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3가지의 구종을 선택해서 운영했다 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3피치의 투수로 전락했다 라고 봐야 합니다. 총 구사율의 72% 이상을 직구와 포크볼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단조로운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고, 외려 가장 적게 던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커터의 피안타율이 4할 3푼 6리로 가장 높습니다. 물론 나머지 2개의 구종도 높은 피안타율을 보여주면서 난타당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커터의 피안타율이 4할 3푼 6리까지 올라갔다는 점은
포심과 다를 바 없는 밋밋한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되는데 그 공을 커브와 슬라이더를 포기하면서까지 현재 던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포크볼의 피안타율이 3할 6푼 6리까지 올라갔다는 점은 스트라이크 존 밑으로 던져서 헛스윙을 유도해야 되는 구종이 스트라이크를 잡으러 가다가 맞아 나갔다라는 이야기밖에 되질 않고,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포크볼의 낙폭이 작아지면서 느린 직구와 다를 바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나균환 선수가 세웠던 피칭 디자인이 적절했는가 라는 의문점까지 들게 되는 거죠. 지난 5월 30일 경기를 살펴봐도 총 90개의 투구수 중에서 스트라이크는 46개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투구도 포심이 38개, 포크볼이 33개, 커터가 17개, 커브는 단 2개밖에 구사하지 않으면서 제구가 불안함으로 이어지고 많은 실점이 나왔다는 것으로 보이죠. 아무튼 나균환 선수는 퓨처스 리그로 내려가서 재정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즈 선수의 부상 이탈과 함께 로테이션에 구멍이 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균환 선수의 복귀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당장 열흘 만에 복귀한다는 보장 역시 없습니다. 스프링 캠프 전에 있었던 사생활 이슈 때문에 멘탈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게 이어져서 훈련까지 집중하지 못했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나균환 선수 개인의 입장으로서도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바람이 있다면 다시 예전 투수 전향 초기의 느낌으로 나균환 선수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포심, 포크볼, 커터, 단순한 운영이 아닌 포심과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 투심의 체인지업까지 고루고루 던지는 팔색조 같은 투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작금의 이 ABS 시대에도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롯데자이언츠가 반등하려면 선발진의 안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나균환 선수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근처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